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계의 거목이자 가장 뜨거웠던 논객 중 한 명이었던 고 김진 논설위원의 마지막 길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2026년 4월 10일 평온해야 할 봄날의 정적을 깨고 들려온 비보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날인 4월 9일 낮 12시 37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천대교 송도 방향 주탑 인근 그 아찔한 높이의 다리 위에서 한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긴박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경이 즉시 출동하여 17분 만인 12시 54분경 그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끝내 그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언론인 출신의 60대 보수 유튜버라는 익명의 보도로 시작된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르며 그 주인공이 바로 김진 논설위원임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인천대교는 세계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랜드마크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생을 마감한 비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김진 위원이 마주했을 마지막 고독과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평소 강직한 성품과 타협 없는 논리로 무장한 철의 농액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하필 그곳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에 대해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가 타고 왔던 차량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주인을 잃은 슬픔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구조까지 걸린 17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냉혹함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비보를 듣고 달려온 지지자들과 동료 언론인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때로는 거친 비판도 서슴지 않았던 그였기에 이 갑작스러운 이별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로 다가옵니다. 특히 그가 별세하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지방선거의 향방을 논하고 국가의 앞날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보이지 않는 고뇌에 대한 추측들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한 사고의 기록을 넘어 그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야 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이것은 한 언론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자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아픔에 대한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을 인천 앞바다의 그 쓸쓸한 풍경 뒤에 감춰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김진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을 쓰는 기자를 넘어 시대를 읽고 권력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던 진정한 농액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1959년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난 소년 김진은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함을 일찌감치 갖추게 됩니다. 성인이 된 그는 언론인의 길을 선택했고 1984년 코리아타임스에 입사하며 본격적인 기자 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영자신문사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세계적인 안목과 객관적인 자료 분석 능력을 길러주었으며 이는 훗날 그가 복잡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86년 그는 중앙일보로 자리를 옮기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인 국회와 청와대를 누비며 수많은 특종을 발굴했습니다. 그의 펜촉은 날카로웠고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는 한미 관계의 이면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깊이 있게 파헤치며 외교 전문 기자로서의 명성도 쌓았습니다.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논설위원은 신문의 얼굴이자 정신입니다. 그는 사설과 칼럼을 통해 매일 아침 독자들에게 보수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설파했습니다. 그의 글은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글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서슬 퍼런 비판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진이라는 인물이 가진 일관성과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며 대중의 영합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오직 펜 하나로 세상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중앙일보라는 거대 언론사의 그늘 아래서도 그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김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정년 퇴임 이후에도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이 신문이라는 틀을 벗어나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광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펜앤마이크의 앵커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유튜버로 변신한 그는 더 많은 대중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의 그는 신문 지면에서보다 더 자유롭고 더 강력했습니다. 조리 있는 말투와 해박한 지식 그리고 특유의 냉철한 분석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사건 뒤에 숨겨진 본질을 짚어주고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을 일깨워주는 길잡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애국입니다. 그가 그토록 독서를 퍼붓고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외쳤던 보수의 가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일궈온 앞선 세대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그 토대 위에서 번영하는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온 그의 불꽃 같은 삶은 우리 언론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는 기자로서의 직업 윤리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사실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은 가짜라고 단언했으며 취재원을 보호하면서도 진실을 인양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이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고위 관료들이 그의 칼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정치 권력에 편입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인은 권력의 외곽에서 비판자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철저한 직업의식이 그를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에도 수많은 러브콜을 거절하고 고독한 논객의 길을 걸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좌파 정권의 실책을 비판할 때는 물론이고 자신이 지지했던 보수 정권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도 그는 가차없이 채찍을 들었습니다.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가 굽히지 않았던 이유는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의 안위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왜 그렇게 급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을까요? 40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의 마침표를 찍어온 그의 펜이 왜 이토록 슬프고 황망한 마침표를 인천대교 위에서 찍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불꽃 같던 삶의 궤적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을 준비할 때면 수십 페이지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핵심 키워드를 일일이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고 젊은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비록 방송에서는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이 구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노 언론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차갑게 분석했던 그의 40년 언론 인생은 이제 전설이 되어 우리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과 영상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제 말이 없지만 그가 생전에 토해냈던 진심 어린 고언들은 여전히 우리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온몸으로 실천해 보였던 김진 논설위원. 그의 불꽃 같던 삶은 비록 인천대교의 차가운 파도 아래서 멈추었지만 그가 비추었던 진실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치열했던 삶을 기억하며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봅니다. 고 김진 위원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어보면 볼수록 그가 마주했던 17분이라는 시간은 더욱 가슴 아픈 의문으로 남습니다. 사고 당일인 4월 9일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4월 8일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진TV를 통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당시 방송 주제는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향방과 보수 진영의 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그는 여느 때처럼 조리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쏟아냈으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지자들과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며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그 노 언론인에게서 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징후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주변인들과 구독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4월 9일 낮 12시 37분 인천대교 위에서 그의 차량은 멈춰 섰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분이었습니다. 이 1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40년 동안 펜 하나로 세상을 호령하던 거구의 농액은 차가운 바다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구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그의 호흡은 멎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왜 굳이 그 바쁜 와중에 인천대교라는 고립된 장소를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12시 54분 그가 최종적으로 구조된 시각은 그가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보여주었던 열정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가 극심한 심리적 고뇌에 시달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평소 소신 발언을 멈추지 않았던 그였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해진 수많은 비난과 압박이 그를 한계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그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쏟아냈던 강도 높은 비판들은 지지층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고독감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국가의 100년 대계를 논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무너져 내린 이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유가족과 동료들은 할 말을 잃고 오열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인 인천대교의 안전시설 미비 문제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대교는 투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 설치가 지연되어 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조금 더 높은 난간이나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그 찰나의 순간에 그가 다시 한번 삶을 선택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가 사라진 17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사가 갈린 시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의 한 페이지가 비극적으로 찢겨나간 시간과도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급하게 몰아붙였는가?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했던 그가 왜 마지막 방송에서조차 아무런 암시를 남기지 않았는가? 그의 유튜브 영상 아래에는 위원님, 어제 방송 보고 오늘 또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라진 17분 뒤에 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그가 생전 마지막으로 소통했던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가 인천대교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것은 화려한 유품이 아니라 수많은 취재 메모와 시사 자료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까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그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더욱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17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그를 우리 곁에서 앗아갔지만 그가 40년 동안 쌓아온 진실의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 논설위원회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집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을 기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평소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유명한 한 대표였지만 김진 위원의 별세 소식 앞에서는 대한민국에 큰 별이 졌다며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정치인과 언론인의 관계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던 동지적 유대감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표는 고인을 향해 해안과 용기를 겸비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와 김진 위원은 생전 자주 소통하며 전국 현안에 대해 가감없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김진 위원은 방송과 칼럼을 통해 그를 엄호하면서도 때로는 누구보다 매서운 고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고인이 생전 자신에게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들을 회상하며 그가 얼마나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원칙을 강조했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고백했습니다. 한 대표가 빈소를 지키는 동안 많은 지지자는 김 위원이 마지막까지 한 대표에게 당부했던 말이 무엇이냐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각별함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진 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당선을 지지하면서도 그가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비판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 대표 역시 김 위원의 비판을 서운해하기보다 오히려 그 속에 담긴 보수의 미래에 대한 진심을 읽어냈다고 전해집니다. 한 대표는 김 위원님은 제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할 때마다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주셨던 분이라며 이제 그 지혜로운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해 큰 상실감을 토로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고인이 별세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두 사람이 국가적인 중대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장례식장에서 고인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의 편린을 언급하며 김 의원이 최근의 전국 혼란과 보수 진영의 분열에 대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뇌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이 어쩌면 그를 그토록 고독한 길로 내몰았던 것은 아닌지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진 위원의 별세가 한동훈 대표에게도 큰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든든한 우군이자 엄격한 스승이었던 인물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강하고 품격 있는 보수를 만드는데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빈소를 떠나며 한 대표가 남긴 위원님, 그곳에서는 부디 나라 걱정 잊으시고 평안히 쉬십시오 라는 마지막 인사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김진이라는 거물급 농액이 한동훈이라는 차세대 리더에게 보냈던 신뢰와 기대는 이제 남겨진 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와 고언들은 앞으로 한 대표의 정치 행보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관계를 통해 한 언론인이 한 정치인에게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공유했던 가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통곡은 단순히 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넘어
시대의 스승을 잃은 한 제자의 처절한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고 김진 논설위원을 회상할 때 많은 대중의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박혀있는 장면 중 하나는 아마도 MBC 100분 토론에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 사회의 세대 갈등 문제를 다루며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이 구한다는 파격적이고도 날카로운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전국적인 논란에 불을 지폈고 수많은 젊은 세대의 공분을 사는 동시에 보수 중장년층에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을 극명한 찬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되짚어봐야 할 것은 그가 왜 그토록 자극적일 수 있는 표현을 빌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이는 세대 간의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을 현장에서 지켜본 노 언론인의 시각에서 그 발언 이면에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토대가 역사적 경험이 부족한 세대의 성급한 판단이나 포퓰리즘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에게 노인이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지켜온 경험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김 위원은 생전 사석에서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누군가는 깨어있는 목소리로 경종을 울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후폭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난의 화살을 정면으로 받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한 언론인의 숙명이었고 지식인의 용기였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나빠서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망각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 발언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그를 향한 입에 담기 힘든 악플과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평소 강철 같은 정신력을 가진 그였지만 자신을 꼰대나 퇴물로 치부하며 자신의 진심을 왜곡하는 여론의 문매는 그에게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특히 사고 직전까지도 이 발언이 회자되며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그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방식은 투박하고 직설적이었을지언정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세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헌신을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가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사후에야 비로소 그 독설 속에 감춰진 고독한 애국심을 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노인이 구한다는 말은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탐욕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겠다는 노병의 마지막 저항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당시 그를 비난했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는 뒤늦은 이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은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농액이었습니다. 오히려 논란을 통해 사회의 죽은 세포들을 깨우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남긴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라는 문장은 이제 그 주인을 잃고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앞선 세대가 일궈온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가 인천대교의 차가운 바다로 몸을 던지기 전까지 고민했을 이 질문들은 그가 남긴 가장 아픈 유산이 되었습니다. 김진 위원을 단순히 특정 정당이나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로 치수했다면 그것은 그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그의 생전 마지막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지해온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의 자유는 이제 이틀 남았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던졌습니다. 보수 진영의 원로이자 상징적인 농액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토록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당시 정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사용한 대역죄라는 표현이나 자유의 유통기한에 대한 언급은 결코 감정적인 배설이 아니었습니다. 40년차 언론인의 눈에 비친 당시의 국정 운영은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보수주의자였지만 보수의 탈을 쓴 무능과 독선에는 그 누구보다 엄격했습니다. 자신이 지지했던 정권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때 그는 주저함 없이 채찍을 들었습니다. 지지자들로부터 왜 우리 편을 공격하느냐? 는 거센 항의를 받으면서도 그는 진정한 보수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고뇌는 그의 마지막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는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모되는 현실, 그리고 자신이 던진 고언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상황은 노 언론인의 심장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끝없이 고심했던 그의 모습은 그가 느꼈던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마지막 방송에서도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권력을 향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쳤던 그의 목소리는 사실 살려달라는 대한민국을 향한 마지막 비명이자 정권을 향한 최후의 통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수 농액으로서의 자부심과 현실 정치의 괴리 사이에서 그가 겪었을 정신적 압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겁하게 침묵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비판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가 비판했던 이들도 그를 지지했던 이들도 모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펜을 굴리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고독한 비판자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던졌던 그 매서운 독설들은 사실 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보수의 대부로서 남긴 마지막 충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의 예리한 칼날은 멈췄지만 그가 남긴 쓴소리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권이 되새겨야 할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 김진 논설위원이 떠난 빈쇠는 깊은 정적과 대비되는 뜨거운 통곡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이들은 단순히 한 명의 유명 언론인을 추모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려 했던 한 지식인의 고독한 투쟁을 기억하고 그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흰 국화꽃 사이로 보이는 고인의 영정사진은 생전에 그 강직했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를 떠나보내야 하는 지지자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추모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사자후가 벌써 그립습니다. 라는 수만 개의 댓글이 그의 마지막 영상 아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슬픔 뒤에는 여전한 의문과 뼈아픈 반성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생전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그가 느꼈을 심리적 중압감과 고립감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는가에 대한 자책입니다. 특히 유명 인사의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인천대교의 안전시설 미비 문제는 이번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인천대교는 투신 사고가 빈번하여
죽음의 다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가 여전히 미비했다는 사실은 고인의 죽음을 더욱 억울하게 만듭니다.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소중한 언론인 한 명을 잃은 뒤였습니다. 만약 그 찰나의 순간에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물리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그의 날카로운 논평을 TV와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김진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언론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용기와 소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섰고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을 향한 그의 진심만은 결코 의심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노인이 구하는 나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매서운 고언들은 이제 남겨진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진 위원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나라 걱정도 비판의 무거움도 모두 잊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마음속으로나마 깊은 애도를 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고인의 정신을 기억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